안녕하세요. 저의 첫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을 때려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고 싶었고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를 좀 생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경험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기획하게 됐어요. 또 늦은 나이 같은 건 없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더라 라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심으로써 아 저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구나 라는 어떤 삶의 레퍼런스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대기업을 다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제 커리어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2014년에 첫 취업을 했고요. 그 당시 처음 입사했던 회사가 일산의 어떤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굉장히 작은 10인도 안 되는 규모의 소기업이었어요. 당시 저는 전문대 졸업생이어서 사실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그 첫 회사를 기점으로 조금씩 규모가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채용시장도 초대졸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좀 늘어나는 시점이었고 그렇게 첫 회사 들어간 해부터 8년쯤 지났을 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유니클로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좀 딴 길로 샜었어요. 1, 2년 정도 방황을 했었고 2년제 졸업생이라서 다른 4년제보다 조금 이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대기업은 금융권이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였고요. 대기업이니만큼 대우가 정말 탑급이었죠. 동료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직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담당했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그런 상품 설명란 또는 저희 퍼포먼스 광고 집행하는 그런 배너 광고 소재, 뭐 네이버 들어가면 그 메인 화면에 보이는 가장 눈에 띄는 배너 있잖아요. 그런 걸 기획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눈 떴는데 아 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좀 쌓이고 쌓인 이유들이 있었죠. 한 가지로 콕 지울 수 없는데 저의 직속 사수가 퇴사 면담 때 너는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린 답변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이 즐겁지 않다. 였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심적으로 이 일을 즐겁게 하기도 어려운데 같이 일하는 동료도 좀 힘들다 보니까 아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금융권에서 겪는 마케터의 업무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 보험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협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구 쓰면 안 돼. 뭐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돼. 라는 게 많아서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화가인데 누가 내 손, 발을 다 묶어놓고서 입에 매직펜을 하나 물어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것 같았다. 정말 저는 이보다 더 나은 비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에 흥미가 정말 금방 떨어졌던 것 같고 제 성과도 제 기대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번아웃이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커리어적인 시기로 봤을 때 제가 이 마케터의 일을 한 거는 한 7년쯤 됐을 때였어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일상을 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책이 뭐였냐면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갭 이어라고 하죠. 요즘 신조어로는 마이크로 은퇴라는 용어도 쓰던데 일을 잠깐 쉬는 거예요. 잘 다니던 회사를 중단한 사람들의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나 쉬어도 되겠는데? 라는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뭔가 계속 변화하고 싶다, 좀 달라지고 싶다라는 그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떤 유럽의 한인민박 스텝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인스타로도 구인 공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게 우연히 저의 알고리즘에 뜬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아예 거기 눌러앉아 사는 게 아니고, 뭐 짧으면 1개월? 길면 한 3개월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는 내가 나한테 허락할 수 있지 않나?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다 경험해보고, 업무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았는데, 내가 나한테 그 정도의 휴가는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정말, 어, 마음이 갑자기 확 엎질러졌어요. 퇴사 날짜를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저 한인민박 내가 지원해야겠다. 내가 스텝으로 지원하지 않고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한인민박 스텝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제가 퇴사 날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주변 반응은 재밌는 게 특징이 있었어요. 거의 부장님급 이상은 저한테 휴직을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거의 10년 이상 더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퇴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홀가분한 일만은 아니다. 휴직이라는 옵션을 혹시 너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정신과 상담 받았던 이력 같은 것들을 좀 회사에 제출해 보려고 했는데 휴직할 정도로 인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게 휴직은 하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직장 동료분들은 뭐 하려고? 하고 굉장히 휘둥그레한 눈으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사업하려 그래? 너 창업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워낙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취미 배우는 것도 좋아하니까 창업을 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사업은 아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 번아웃이 왔다. 라고 했었죠. 제가 떠나는 거를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동료분들이 많았어서 내가 그래도 회사 생활을 허투루 하진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동료였구나. 그래도 나의 1인분 회복을 잘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는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의 퇴사 소식을 들은 직장 동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안 무서워? 너 계획은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하는 거야? 모아둔 돈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너무 높아심에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모아둔 목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이렇게 좋은 회사를 제 발로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20이었다면 심장이 뛰는 게 좀 80이었던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에 그렇게 끌리듯이 제가 이 회사를 제 발로 나오게 됐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이제 환승이직하려고 사실은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최종까지 갔었는데 그 회사도 제가 전형 포기를 했어요. 내가 그 회사를 합격하더라도 들어갔을 때 이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뭔가 푸시하면 이거는 나만 하지 못할 것 같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회사가 아니라 나를 먼저 건강하게 돌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저한테는 이 퇴사 그리고 저의 삶을 재정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정말 다양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녔거든요. 면접을 보러 다녔다는 건 서류에서 합격을 했다는 것이고 최종 2차 면접까지 합격해서 오퍼레터를 받은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확신이 있어서 지원했던 건 아니고 제가 그 많은 면접을 보러 다닌 건 시장에서 내가 니즈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직 이 마케팅 업계에서 이만큼의 연차가 쌓였는데 뭔가 고인물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쓸만한 인재라고 시장에서 보는가? 그러니까 내가 팔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아둔 돈이 있었고 내가 시장에서 아직 팔리는 인재다라는 거를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근거를 제가 확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차하면 그냥 카페에서 알바라도 하면 돼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어요. 저는 사실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가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고려를 해서 플랜 A가 실패했어? 그럼 플랜 B로 가자. 플랜 B도 실패하면 C로 가. 만약에 C도 실패하면 그러면 그래 그냥 카페 알바라도 할 수 있지. 솟아날 구멍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관심 있는 식당이나 카페들을 다 이제 찾아보고 막 어디는 얼마를 주네? 여기는 시급이 얼마네?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좀 들어가 볼 만한 카페나 그런 식당들의 시급이랑 그 월급까지 메모장에 제가 계산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 마음이랑 좀 달라져서 지워서 없지만 아무튼 정말 치밀하게 나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린 그런 퇴사 결정이었습니다. 퇴사할 때 제가 모아놓은 돈은 현금으로 딱 1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1억이 제가 1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수도권에 그 비인기 수도권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출 받을 때 필요한 현금 때문에 실제로 이 1억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러면 1년 동안 이런 계획들을 실행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프라하에 3개월 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그 3개월 동안의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3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주변에 여행 좋아하는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갔던 여행지 중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냐? 두 분한테 제가 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동유럽 프라하였습니다. 저는 프라하를 일단 안 가봤고요. 프라하가 또 가고 싶을 만큼 좋았어 라고 말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럼 프라하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놀러 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되지. 왜 한인민박을 갈 생각을 했냐라는 질문도 들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스타그램에 한인민박 스텝 공고를 보고 일단 심장이 뛰었고요. 그리고 저를 저답지 않은 환경에 좀 던져 놔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요. 해외여행을 갈 때 한국인들이 있는 곳을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에요. 게스트하우스도 일부러 한국인이 있는 곳을 안 가려고 했고요. 제주도 여행 가도 같이 파티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는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좀 충전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맞을까? 한번 검증해보고 싶다. 실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감으로 그래 난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 내가 던져졌을 때 난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 또라이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정상인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맨날 아침에 눈을 뜨는 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에 민박을 가보자. 민박에서 스텝 생활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이번 갭이어의 목적은 휴식 그리고 나를 나답지 않은 상황에 마구 노출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나를 관찰하는 것 그게 좀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조금도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을 못 견뎌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생산적이어야만 해, 효율적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제가 ESTJ라서 이런 성격이 너무 현실에서 많이 반영되는데 비생산적인 시간 좀 살고 싶다. 내가 진짜 그런 무용함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시간을 알뜰살뜰 쪼개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비생산적인 시간을 누리는 호사를 적어도 살면서 이 젊은 나이에 한 번은 누려보자 라는 생각에 그것 또한 목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 저는 7시 반부터 일어나서 8시에 조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뭐 거실이랑 손님 친구 빨래하는 거, 뭐 다 마른 빨래는 이제 또 다시 이불 갈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한인 민박에 있는 동안 조식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비를 아낄 수 있었고, 가끔 스텝밀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점심이나 저녁을 이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좀 쏠쏠하게 그 식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한인민박에서 스텝을 한다는 게 정정당당한 합법은 아니래요. 그래서 돈을 주는 곳이 정말 희박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인민박에서 일하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는 경우 거의 없고요. 숙식 제공이에요. 숙식 제공. 대부분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일하는 이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이만큼 일해도 여기에서 내가 숙박하는 비용을 손님 가격이랑 똑같이 계산해 보고 여기서 먹는 조식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당하다, 착취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민박이 좀 특이한 게 휴가를 길게 붙였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런 데가 잘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일을 몰아서 하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가까운 뭐 스위스면 스위스,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프라하를 거점 도시로 두고 스위스, 뭐 스페인, 마요르카, 이탈리아, 돌로미티, 뭐 폴란드 이렇게 주변국을 여행을 다닌 거죠. 사실 프라하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굉장히 뽕을 많이 뽑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충격이었던 거는 프라하에서 주변 유럽국을 여행 다닐 때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것 같아요. 출입국 심사가 프리패스다? 그냥 나가요.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없고 저한테 신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충격이었고, 와, 그럼 이 나라 사람들 이렇게 편리하게 주변국들을 여행을 다녔단 말이야? 너무 부럽다. 이게 유럽인들만의 어떤 복지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었냐? 이거는 숙소 정책마다 다르지만 제가 일했던 그 민박에서는 스태프들을 그 손님 방에 같이 자도록 배치를 했어요. 도미토리, 뭐 5인실, 6인실 여기에 이제 스태프 한 명씩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이제 제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빠르게 좀 들어서 사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PC방이나 독서실 알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냥 PC방이나 독서실에서 알바하면 이런 느낌일까? 했던 그런 상상했던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한인민박에서 그 손님 체크인하는 그런 혼자 누리는 시간들을 상상하고 갔는데 사실은 사장님이 계속 그 숙소에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이 상주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손님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혼자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게 쭉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 와, 유럽을 나가는 친구들 연령대가 정말 많이 낮아졌구나.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럽에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부러웠어요. 그리고 어학연수,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와, 나도 저 20대 초반에 저런 걸 좀 경험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전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3, 4살인데 체코에서 직장 생활을 해? 너무 대단하다.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와, 이런 대단한 친구들이 있구나. 거기서 약간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 들어가서 착실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민박에서의 일이 항상 예측 가능한 일만 하잖아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업무 종료 시간까지 몇 시에는 뭘 하고 몇 시에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KPI를 달성하는 삶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기한 경험이거든요.
그날 손님 이불 빨고요. 그리고 조식 차리는 거 돕고요. 거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요.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일찍 끝나요. 1시쯤? 그럼 그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달성을 했고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끝냈다라는 어떤 만족감, 뿌듯함, 그리고 더 잘해야 돼, 여기서 더 뭔가를 해내야만 해라는 그런 압박이 없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와, 기분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다양한 의미로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KPI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얼떨떨함과 행복감?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정말 많은 환기가 됐어요. 친해진 이제 숙소 손님들하고 그 프라하의 클럽도 갔었거든요. 그 클럽 간 다음날 너무 피곤하니까 밤새 놀아서 그 공원에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낮잠도 자고요. 그리고 동네 카페나 도서관 또 무료잖아요. 도서관 구경 다니고 이런 정말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진짜 소중했어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게스트하우스 피해 다니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걱정보다는 제가 매일 낯선 사람들과 꽤 잘 어울리잖아, 꽤 잘 해내잖아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일정 시간 이상 지내다 보면 기가 정말 많이 빨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검증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일주일씩 그 다른 주변국으로 여행 갈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스스로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긴 말인데, 내가 정확히 몇 %의 비율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는 이 측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민박을 제가 끝나갈 즈음에는 내가 진짜 휴식이 목적이었는데 정말 휴식을 하려면 한인민박이 아니라 그냥 에어비앤비를 3개월 렌트했어야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인민박 스텝으로 일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 번쯤은 진짜 경험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비추천. 첫 번째, 화장실 청소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돈 벌 생각이 있으신 분. 나는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은 비추천. 세 번째, 나는 놀러 갔으니까 사람들이랑 맨날 놀고 싶어, 노는 게 중요하신 분.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 분을 다 봤거든요. 화장실 청소 힘들어 하시는 분,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분 다 만나봤는데 다들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시고 심지어 일찍 그만두신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라하 가기 전에 나와 갔다 온 나에 바뀐 점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선은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게 더 능숙하고 편해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사실 바로 직전 대기업에서 좀 직장 내 괴롭힘도 목격을 하고 좀 사람에 대한 인류애가 사라지는 일들이 많았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 혐오감도 좀 있었는데 인류애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고요. 확실히 나는 번아웃이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 힘을 내서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쉽게 못 해보는 경험을 해봤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 스스로에게 만족감 같은 게 있어서 새롭거나 어떤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해도 그렇게 크게 겁나거나 두렵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프라하에 3개월 동안 사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거기서 한인민박 스텝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제 좀 어떤 엔간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도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또 갭이어 동안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콘텐츠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